이어서 원포인트 투자 레슨 이 교육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 독교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 일본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상하이 종합지수, 2번 니케이 225 지수, 3번 항생지수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이 첫 번째 교육 진행해 주실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이 교육 진행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이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 만에 또 다시 뵙죠.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시장이 뭐 상당히 막 크게 급락한 상황이고 어떠한 정부 정책 지원책도 먹히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거진 뭐 투매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투매가 쏟아지는 장세였었는데 그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일단은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반등 흐름도 단기 낙폭가대 반등 흐름도 어느 정도 좀 세게 좀 나타나 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대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게 넉넉히 있으시는 그러한 장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10년간의 대세 상승 흐름이 미시장이 좀 마감이 좀 되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막 월봉이 이제 꺾이면서 좀 이제 약세장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자리인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 세계 증시가 좀 또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일단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좀 보는지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잠시만요. 일단은 뭐 리모컨이 현재 좀 먹통인 걸로 되는데, 되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시장 급반등 흐름이 현재 좀 나타나 주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보편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요, 현금을 오히려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신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요. 시장이 약세장으로 만약에 꺾이는 조정이라고 하면은요, 현금 낭비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은 반대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올리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 중순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던 다우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11% 이번 주 초에 자고 일어났더니 11%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11%가 맞아요. 근데 이 11% 상승이요,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1일 상승폭이. 그렇죠? 2008년도에도 이만큼의 상승폭이, 당일 상승폭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이 좀 나타나 주었고요.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 하락폭이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느 약세장보다 변동성이 상당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고 해가지고 캔들 확인하면서 접근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치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았던 장세입니다. 변동성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에너지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려면은 변동성이 좀 약해지는 게 상당하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들이 형성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미 상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조 달러대 경기 부양 법안이 이제 합의할 것이 아니라야 오늘 오후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역사적인 구제 법안이 현재 통과가 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좀 의아한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 악재에 이 정도의 큰 자금을 왜 자꾸 쏟아붓는가? 그렇죠? 우리는 사스, 메르스 때도 분명 겪었는데
이 정도의 부양책은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정도의 부양책을 자꾸 쓰고 있는지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의심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양책도 먹히지 않았던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달라졌고 왜 달라졌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 낙폭 가대 반등인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 증시 폭락은 2008년도 지금 현재 세계 증시 폭락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많이 비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정폭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하락 파동의 에너지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는 일단은 1차 하락 이후 그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가를 미끄러뜨렸는데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30%를 뺐어요. 그렇죠? 다우지수 고점 대비 25%에서 30%를 뺐는데 절대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약한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2008년도에 지원책들은 대부분 이미 연준에서 이미 내놓았고요. 거기에 이제 모자르니까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로 금리에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렇죠? 그리고 뭐 2조 달러의 엄청난 부양책들이 지금 줄줄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 부양책들이 이번 주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먹혔어요. 이번 주 들어서 먹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원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투매 물약이 나오고 나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흐름 정도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연준도 이미 그것을 아니까 무자비하게 일단 지원책들을 투여를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다우지수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이제 특성은 이제 방향성을 주가는 한번 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좀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추세가 형성이 좀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흐름이 형성이 좀 되는데, 다우지수가 2020년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급등을 좀 했고요. 2008년도에 장대 음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매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반등 이후 그 다음에 2차 하락파가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렸다가 급락 이후 반등 이후 내려가는 패턴, 그렇죠? 약세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예요. 10년간의 대세 상승 흐름이 형성이 좀 되었고요. 그렇죠? 대세 상승 흐름이 형성이 좀 되었고, 이 국면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던 자리인데 힘없이 이번 달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대세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이유에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죠. 그렇죠? 매도 거래량이 지금 이번 달에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매도 거래량을 소화를 하려면 다음 달 이후부터 최소한의 매수 거래량이 3분의 2 이상은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3분의 2 최소예요. 최소 3분의 2 이상의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그래도 돈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매수 거래량이 못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은 반등 이후 2008년도처럼 반등 이후 또다시 2차 하락파가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연준도 이게 무서우니까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상승 이후 다시 하락으로 꺾일 수 있는 악재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었던 이탈리아 금융 위기랑 그다음에 회사채 붕괴, 그렇죠? 미국 회사채 붕괴 흐름이 아마 나타나줄 가능성도 생각은 좀 하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분간 시장 반등 흐름은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고,
일단은 11선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22평선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한 달 동안 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2평선 반등 흐름까지 지수, 22평선 반등 흐름까지 노려보시고 물려있는 종목들은 이제 지수 반등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반등 흐름 노려보시고 거기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하던 어떻게 하던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2차 전지 급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요. 유가 급락으로 고전했었던 정유주들 역시 뭐 현재 좀 급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애들도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상한가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거진 10에서 30% 정도는 쉽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무조건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반등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치고 빠지기 전략이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치고 빠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만 있으면은 주가는 그냥 알아서 올라가 주는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할 때는 반등 시 빠져나와야죠. 또다시 2차 파동, 하락파가 또 형성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무조건 계속 들고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제 꺾일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려면은 현금 비중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평소 시장 때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 때보다 현금 비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에서 어떤 애들을 치고 빠지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신흥 SEC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종목 상담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고 하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고점에서 매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빠진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보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바닥 신호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슬슬 일주일 동안 올라갈 수 있었던 패턴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반등 흐름을 노리기에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 지금 상당히 많아요.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단기 고점 부분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대량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그 다음날 시가 잡아놓고 슬슬 올리는 패턴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바닥 신호라는 얘기예요. 바닥권에서 대량 매도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더 빠져. 이제부터 더 꼬꼬라져. 그게 아니라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업이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닥 신호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렇죠? 바닥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 잡아놓고 지금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 거진 20% 이상 올라가는 흐름.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주가가 단기 하락을 크게 받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매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렇죠? 시초가 잡아놓고 지금 반등 흐름. 이러한 종목들 빨리 찾아보세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흐름을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으로 주가를 들어올리는 패턴, 그러면은 10에서 20% 정도는 그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형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현재 최고치를 찍고 지금은 좀 안정세를 좀 취해 가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이제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20-30%가 좀 평소 때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50%가 넘어가면은 보통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포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 그러니까 보편적인 조정을 보시면 돼요. 근데 50%를 뚫고 올렸던 게 2008년도랑 지금 2020년 지금 현재예요. 두 번 지금 80%를 넘은 게 지금 거진 10년 만에 형성이 되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도 이제 80을 찍고 나서 50대로 슬금슬금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빅스 현물 지수 역시 일단 50대로 어느 정도 좀 다시 당분간은 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안정이 좀 되든지 아니면 만약에 금융 시스템 붕괴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빅스 지수도 이제 현재는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 근데
빅스 지수가 보편적으로 이제 40~50%가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배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장세예요. 최근의 장세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변동성이 큰 약세장에서는 너무 보조 지표에 좀 맹신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패드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추가적인 회사채 유동성 지원 방안이 공개 이후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 급등세를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석유 유가 전쟁 때문에 일단 이게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었죠. 일단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는 미국 셰일가스 어떻게 보면 붕괴겠죠. 그렇죠?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은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 이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애들 부실 가능성이 상당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 줄 수 있고 아무리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도요. 걔네들이 워낙 그렇게 신용도가 높은 애들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에서 이제 낮아진다. BBB 신용 등급에서 이제 BB 등급으로 하향 추세가 되면은요. 지원책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부실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의회 승인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일단 신용도가 낮아지면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지원을 해주기도 일단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이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이게 어저께 수급 흐름이고 오늘 수급 흐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외국인들이 자꾸 안 들어와요. 그렇죠? 시장은 크게 급등을 좀 해주곤 있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맹신을 하시면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무조건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주진 않고 거진 개인들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들이 다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 반등 이후 시장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꺾일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수급만으로 올리는 반등이라고 하면은요, 반등 이후 다시 조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상품 투자로 좀 유리한 포지션을 좀 선점하는 게 좀 좋으신데요. 일단 반등 이후 현금 그리고 인버스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만큼 나온 다음에 사두는 게 좋겠죠. 시장은 잘해봐야 박스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해봐야 박스권. 이제 못하면은 이제 약세장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타나준다 하면은 인버스 정도 사놓으면은 손해 볼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지수가 뭐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박스권은 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대신 이제 인버스로 큰돈 벌라고 접근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갔었을 때 현금 대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뭐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일단은 지금 단기 저항을 막고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달러가요. 아무리 지금 이제 시장이 무제한으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무제한으로 풀린 것은 아니고 시장이 만약에 2차 하락 파동이 형성이 좀 된다고 하면은요. 달러가 다시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시고 유가는 지금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달러, 22달러, 24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유가도 상당히 좀 좋은 투자 대상이 현재는 될 수 있고 20달러 전후로는 어느 가격대에서 사도 일단 40달러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렇죠? 이러한 상품들은 시장이 붕괴될 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현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약세장 대응 방법 두 가지. 그렇죠? 현금과 함께 현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을 포트에 일단은 잡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주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갔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수가 반등을 준다고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2008년도 깡통 계좌가 바닥에서 나왔다. 2008년도에 깡통 계좌는요. 바닥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중간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다고 1,400, 1,500대
몰빵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신용, 부채, 빚으로 다 질러놨는데 시장이 예상을 깨고 다 1000포인트 밑으로 더 박살났어요. 이때 다 박살난 거예요. 대형주들도 이때 다 신용 물량들 다 이때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빚으로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탄이 아주 중요한 이 체크 포인트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흘간 반등했던 현 시장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현재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재 돌아오지 않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하방 리스크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오늘 짚어 주셨습니다.